부분에 지금 그 민본주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백성의 마음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 하늘의 마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든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임금은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 훌륭한 임금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 가르치고 어떻게 덕을 베푸는, 이렇게 교화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봤네요. 그래서 임금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교화를 하고요. 반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임금을 그만큼 어떻게 또 순응을 해야 되겠죠, 임금에게?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건국, 조선을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납니다. 정도전은 군주나 그 다음에 관료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는 게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이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봉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밑으로 보시면,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해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여러분 위계라는 말 계속 나오네요. 어떤 지위 내지는 어떤 계층, 이런 걸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결국 왜? 임금하고 지금 백성이 똑같이 같은 위치, 신분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 임금이 있고, 그 아래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런 어떤 단계 내지 위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위계적인 질서라고 해요. 이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아들여, 백성의 생각들이나 마음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네요. 정도전이 생각했던 올바른 왕권이란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일과 또 하나 임금이 덕성으로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은 그게 중요하답니다. 밑으로 가시면 또 한 가지 이 백성을 이렇게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합니다. 누가 관리자들이 나쁜 행위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되는 거야, 감시.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 그럼 정도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야? 그냥 백성들은 늘 보살펴야 될 대상 이렇게만 봤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넘어가 보시면 조선 중기의 학자 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는 특히 애민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임금이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이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바로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돼요. 가난하면 지금 임금이고 뭐고 어디 있어?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고 또 버릴 수도 있는 존재로 봅니다. 백성은 그냥 무조건 따르는 존재가 아니야. 임금이 잘하면 막 떠받들어요. 근데 임금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뒤로 그냥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임금을 내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 이제 외자가 바로 무슨 외자냐면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백성들을 무조건 그냥 내 밑에 있는 사람, 피지배층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늘 어떻게 나를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두려울 외자야. 두려움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 서로 공통점이지만 어떤 면에서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야. 하지만 자, 어떤 면에서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면은 자, 이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자, 더 나가서 이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 이분은 언제 때? 조선 후기 때잖아요. 자, 이분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에민이라고 봤습니다. 아, 여기 중요한 단어. 바로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는 거? 보호하는 것. 지금 우리 대통령들이 막 이런 거 지금 많이 공약 내세우잖아요, 지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자, 여성들을 뭐 권위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자, 그 중에 몇 퍼센트 지킬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사회적 약자를 지금 정약용은 크게 봤네요.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한 것인데,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존재. 그냥 그 이전에 있는 정도전이나 이인은 교화의 대상으로만 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정약용은 외려 나라를 위해서 뭔가 백성도 해야 될 게 있대요. 자, 그걸 뭐냐?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자, 이것이 기존의 관점과 차이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 너희들도 임금이 뭘 해주니까 너희 백성들도 뭔가 능력껏 해야지. 자, 이 입장인데. 자, 여기에서 소민. 자, 백성이 가난한 백성.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약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의무, 자,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체제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 뿌리, 줄기, 자, 그러한 어떤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소민은 말 그대로야. 그 이전서부터 똑같이 그냥 교화의 대상이며 보호를 받을 존재로서 큰 의미를 갖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대민이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납부하는, 자,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조선시대 이런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고, 자,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나, 자, 그 다음에 감찰제도, 자, 혹시 나쁜 벼슬아치도 없는지 감사하는 걸 감찰제도라고 그래요. 또 조세, 세금을 부여하거나 걷어들이는 또는 복지제도 또는 자, 어떤 거 민원, 백성들이 혹시 억울한 일이 없나 이런 이걸 소원제도라고 그래요. 자,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 소원제도 등을 백성을 위한 정책에 구현된 사례가 될 겁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16번에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 16번 문제는 맨 첫 번째 문단에서도 나왔다시피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정도전, 그 다음에 정약용이란 분이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여기 3번으로 보는 게 좀 맞겠죠? 자, 16번 틀린 친구, 오답. 조선시대 군주들의 통치관을 비판적으로, 누굴 비판했는데? 비판하는 사람, 누구 멱살 잡은 사람 있어? 이거 없죠? 이게 없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7번. 외민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울 외자라고 그랬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자, 이 사람이 백성이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믿으면 신망을 얻게 되면 그걸 떠받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끌어내릴 수도. 자, 그렇다면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 그렇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두려워를 해야 돼요. 무조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거나 권력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5번. 자, 18번에서는 지금 적절치 않은 거 백성들, 자, 여기서 삼봉 정도전이네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주장했던 사람이야. 여기 정도전은 업점 백성들을 위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자, 백성을 자, 모든 정치 근본으로 둬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삼봉 바로 정도전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는 2이네요, 지금. 이율곡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청하건대 전하. 자,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 있는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어떻게 하래요? 3분의 1로 줄이래요. 그럼 누구부터? 백성들부터, 임금님부터 근거만이라는 얘기죠. 검소하게 지금 생활해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3분의 1씩 줄이래요.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을 그렇게 적게 거두란 얘기야 지금. 자,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어떻게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부담이 덜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 지금 이 정약용의 입장인데, 자, 흉작이라는 게 뭐야?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됐어. 자, 이때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또 수백 리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고장은 또 풍년이 되어서요, 면포값이 떨어질 겁니다. 왜?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물건의 생산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그게 귀해지니까 물건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 그럼. 자, 흉작인 경우에 만약에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면포 가격을 해서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세금이 되게 많을 거야. 부담이 갈 거야.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 다른 데는 많이 생산이 됐으니까 거기는 지금 가격이 다운이 돼 있겠죠? 그럼 거기 가서 그거를 사오는 거야. 그걸 사다가 여기다 세금으로 바치는 거야. 옛날에는 보통 이 면포, 배 같은 거 짜가지고 이걸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금으로 바쳤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못 짜면 어떻게? 다른 데로 갖다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떤 벼슬아치가 가서 싼 데 가서 사다가 그걸 바치고 대신에 돈은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부담을 하면 돼요. 은희야, 이거야. 균등하게 하는데. 자, 아까 차등하게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정약용의 본문에서의 생각은 뭐였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고, 소민들은, 그 다음에 대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조세로.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건 안 나타나 있죠. 돈을 어떻게 백성들이 균등하게 분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소민과 대민의 생각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3번에서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의무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균등이란 단어 여기 보기 부분을 받냐 못 받냐 이거 물어본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오른쪽에서 19번에 보시면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동그라미 가 부분에서는 자, 조선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됐다고 보십니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 이게 목적이었대요. 도덕적으로 자, 착하게 살아라, 나쁜 일 하지 마라, 뭐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도덕적 교화가 목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이 중에서, 동그라미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자료와 A는 조선시대 무엇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자, 약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에 지금 봐야 되는 내용이 뭐가 다르냐. 자, 교육은 신분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래요. 근데 아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건데 이 부분에선 이것을 궁극적으로 신분질서 그럼 뭐가 되겠어? 야, 위에 있는 상전한테 잘해, 주인한테 잘해, 뭐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됨으로써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순수하게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화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것처럼 신분질서 유지를 위해. 자, 이거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것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분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자, 지금 양반들은 지금 위에 있고 하층민들은 아래에 있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양반 4대부나 이런 관리들한테, 이런 애한테 유리한 게 돼버리니까 통치 계층한테. 자, 이것은 좀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 2번.
자, 여기는 20번 문제에서는 지금 바꿔 쓰기에 지금 적절치 않은 거. 여러분들 20번 이런 것들은 직접 집어넣어 버리면 제일 빠르겠죠? 자, C 부분에 이걸 끊임없이로 바꿔놨는데, 자, C 부분에서는, 자, 오른쪽에 있나요? 자, 순조롭게인데, 교화를 끊임없게 이루기 위해, 안 되죠? 이 순조롭다는 것은 순할 순자에, 이거니까 조화롭다, 이런 뜻이니까 잘 되어 가다, 이 정도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본문 정리 마치겠습니다.